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새로운 주제 커넥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은 다음에 리본 메뉴에 보시면 크게는 커넥트와 컨택트 그리고 조인트가 있는데, 구조 해석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이 컨택트, 즉 이제 접촉 그 부분이 되겠고, 접촉의 종류에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본디드, 그리고 노 세퍼레이션, 프릭션리스, 그리고 프리셔널, 러프가 있으며, 지금은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폴스드 프릭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먼저 이러한 접촉의 타입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에서 제공하는 도움말을 통해서 간략한 개념을 살펴보고, 도움말에서 부족한 내용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NCS 도움말이 우리가 한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한글로 바꿔서 도움말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도움말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영어로 바꿔서 그 부분만 다시 해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접촉의 타입에는 본디드, 노 세퍼레이션, 그리고 프릭션리스, 러프, 프릭셔널, 폴스드, 프릭셔널 슬라이딩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접촉의 타입을 살펴보기 전에 접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두 개의 다른 물체가 붙어 있을 때를 우리가 접촉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어차피 우리가 가상의 어떤 컴퓨터 공간에서 우리가 메쉬로 쪼개서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접촉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지 않으면 물체는 메쉬가 서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 침투를 하지 않는 것을 정의를 한 것이 접촉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글로 번역이 됨에 의해서 조금 말들이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영어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문 자체를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조금 말이 이상해도 우리가 보기 편한 것은 한글로 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일단 한글로 보기로 하고, 일단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접촉 공식 이론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우리가 이 공식 이론은 실제로 디테일 창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접촉 공식 이론에는 프로그램 컨트롤들은 뭐 기본 값으로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컨트롤의 기본 값은 이 오규먼트 라그랑지로 디폴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각각의 뭐 특징에 대한 것은 일단 쭉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가 접촉을 정의를 한다는 것은 두 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컨택이 되고 하나는 타겟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컨택과 타겟도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리지드 바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형상이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실제 해석을 진행을 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 특히 이 페넌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물체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떤 접촉이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물체 속으로 이제 침투를 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최소한으로 이제 침투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 접촉 조건을 이제 지정하는 것이 이제 바로 접촉 공식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접촉 공식 이론뿐 아니라 어떤 이제 그 비헤이비어라는 것을 또 정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침투를 방지를 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일단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각각의 타입별 특징을 알아보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실습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컨택에 대한 개념을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타입에 대한 것으로 돌아와서, 일단 본디들은 이제 접착이라고 하고, 이제 어떤 두 물체가 있으면 이 두 물체를 우리가 어떤 접착제로 이제 접착을 시킨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본디드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슬라이딩과 이제 분리를 허용을 하지 않는 이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딩과 분리가 무엇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노 세퍼레이션은 이제 그 접촉을 우리가 정의하는 두 가지 조건에는 이제 슬라이딩과 분리가 있는데, 일단 분리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제 슬라이딩은 허용을 하는 그 타입이 이제 노 세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프릭션리스는 이제 슬라이딩도 되고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제 슬라이딩을 할 때 이제 마찰 계수가 0이기 때문에 이제 마찰력을 고려를 하지 않는 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프는 이 노 세퍼레이션의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노 세퍼레이션은 분리는 안 되지만 이제 슬라이딩은 가능한 반면에, 이제 러프 같은 경우는 반대로 분리는 가능하지만 슬라이딩이 안 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그 마찰 계수의 값이 이제 무한대로 설정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프릭셔널은 이제 프릭션리스에서 이제 슬라이딩을 할 때 마찰 계수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마찰력을 고려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드 프릭셔널 슬라이딩은 특히 이제 리지드 다이나믹스에서 우리가 마찰력을 그 마찰에 대한 접촉을 정의를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우리가 곡면과 곡면끼리 이제 접촉을 시켰을 때에 그 이제 마찰력을 고려를 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조 해석에서는 이제 어차피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본디드와 노 세퍼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그 선형 접촉이라고 하고, 이제 선형 접촉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비선형 해석과 같이 이제 반복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번에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이제 선형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렇게 계산이 가능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뭐 본디드나 노 세퍼레이션도 이제 어떤 우리가 그 비선형 조건인 그 라지 디플렉션과 같은 조건을 이제 추가로 주면 이제 비선형 해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타입들은 이제 비선형 타입으로 이제 비선형 접촉으로 이제 반복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해를 얻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접촉 해석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비선형 해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뭐 선형, 비선형으로 이제 나누는 것이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이제 비선형 해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접촉의 종류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메커니컬보다는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는 이러한 물체를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페이스 클레임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그 전에 먼저 이제 접촉의 종류별 우리가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리지드 서페이스와, 즉 이제 어떤 리지드 바디와 플렉서블 바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컨택과 타겟이 있는데, 이제 타겟이 되는 부분은 이제 만일에 그 리지드와 플렉서블이 있으면 타겟이 되는 부분은 리지드로 해야 되고, 또한 만일에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오류 표시가 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컨택과 타겟을 이제 바꿔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볼록한 면의 물체와 평평한 면의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타겟은 이제 평평한 면의 물체를 이제 타겟으로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격자도 이제 우리가 메쉬를 생성을 했는데, 이제 메쉬가 이제 낮은 격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쉬가 거친 것이고, 이제 메쉬가 이제 좀이란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타겟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침투를 방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낮은 격자 밀도의 면을 우리가 타겟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강성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강성이 있고 작은 강성이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강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형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만일에 예를 들면 어떤 금속 소재와 이제 상대적으로 금속 소재보다는 변형이 잘 되는 어떤 플라스틱 소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금속 소재를 이제 타겟면으로 이제 잡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일단 이제 반드시라고 된 것은 이제 위쪽에 리지드와 플렉서블만 이제 리지드를 반드시 타겟으로 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타겟을 이제 설정을 하면 이제 조금 더 수렴성이 높아지고 이제 해외 정확도도 이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정확성보다도 이제 수렴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적이 넓은 물체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물체는 이제 면적이 넓은 물체를 그 이제 타겟으로 하면 되고, 뭐 이 경우는 반드시 뭐 타겟을 면적이 넓은 걸로 뭐 하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다음과 같은 부분이 이제 모두 만족을 했는데, 이제 면적이 이제 넓은 쪽을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만족했다라고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것을 이제 타겟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으로 돌아와서 먼저 이제 본디드는 우리가 이제 앞서 분리와 이제 슬라이딩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물체가 접촉한 부분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떤 노멀한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이제 분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방향, 즉 이제 어떤 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제 이동이 이렇게 가능한 것을 이제 슬라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그 본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도 안 되고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의 이제 슬라이딩도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제 그 적용되는 이제 모델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가 뭐 접착제를 발라서 뭐두 물체를 뭐 결합을 시킨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뭐 용접이나 이제 볼팅과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이제 실제로 어떤 우리가 픽스드 서포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접촉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볼팅이나 용접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제 용접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용접을 한 것을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간단한 경우라고 하면, 특히 이제 용접 부분이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제 접촉 조건을 이제 본디드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용접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따로 이제 용접에 대한 설정을 우리가 이제 또 커넥트 부분에 용접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볼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볼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프리텐션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볼트를 쪼으면서 이제 힘이 이제 미리 가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도 우리가 또 프리텐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볼팅도 뭐 그러한 것을 이제 적용을 엄밀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 같으면 이제 그러한 것까지 모두 구현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볼팅이 중요한 부분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본디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노 세퍼레이션은 이제 이쪽으로의 이제 분리는 안 되고, 이제 이 방향으로의 즉 이제 슬라이딩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이 면에 이제 이러한 평행한 방향으로는 이동이 가능한 이제 접촉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프릭션리스는 이제 분리도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의 이동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프릭션리스 같은 조건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때도 이제 어떤 피벗 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유의 깊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야 하고, 또한 뭐 러프나 이제 그 프릭셔널 같은 경우도 그 이제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할 때 이제 유의 깊게 그 지정을 해줘야 이제 원활한 해석이 이제 에러가 뜨지 않고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프릭셔널이나 그 프릭셔널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프릭션 리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분리나 이렇게 슬라이딩이 모두 이제 가능은 한데, 이제 슬라이딩을 할 때 이제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마찰 계수를 이제 적용을 해줌에 의해서 이제 어떤 마찰력까지 이제 고려를 한 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러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는 되지만 이제 어떤 이 슬라이딩 되는 방향으로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 경우에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접촉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이제 비선형 해석을 진행을 할 때 현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 물체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이 물체가 이렇게 접촉을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본디드는 당연히 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노 세퍼레이션이나 혹은 뭐 이제 기타 나머지 이제 타입들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만일에 이제 우리가 익스플리시트와 같은 이제 충돌 해석이라고 하면 이제 접촉 조건을 이제 부여를 해주기보다는, 다시 이제 메카니컬로 돌아가서 지금은 이제 그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스 해석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디 인터랙션은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충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마찰력은 고려를 하지 않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를 우리가 바디 인터랙션의 이제 프릭션리스 조건으로 접촉을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 해석을 지금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조 해석에서는 주로 이제 본디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러프 조건도 우리가 쓸 수 있고, 특히 어떤 우리가 그 어떤 뭐 압력 용기의 이제 커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볼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볼팅을 해제를 하면 이제 분리는 될 수 있지만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이제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러프 조건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뭐 운동을 해야 이제 프릭션리스나 프릭셔너를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적 구조물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본디드나 뭐 노 세퍼레이션, 이제 러프 정도의 이제 접촉 조건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접촉을 시켜서 모델링을 하면, 이제 지오메트리를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컨택트 조건이 이제 자동으로 그 지정이 되게 되고, 만일에 뭐 이 부분이 안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또 새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을 선택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이 아래쪽 부분이 이제 컨택 바디로 되어 있고, 타겟 바디가 이제 이쪽 이 부분이 이제 타겟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앞서 설명에서 보면 이제 이 면적이 넓은 것을 타겟으로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했지만, 뭐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는 뭐 어떠한 것을 이제 컨택으로 잡냐 타겟으로 잡냐는 이제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또한 이제 특히 이 부피가 작은 물체의 이제 면을 선택을 할 때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지오메트리에서 그 이 두 번째 물체를 이제 뭐 하이드를 시켜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바로 컨택 리전에서 이제 이쪽 그 컨택 바디 뷰나 이제 타겟 바디 뷰를 통해서 이제 이쪽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이제 컨택 바디와 그 타겟 바디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만일에 이제 지오메트리에서 현재 이제 이쪽이 컨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컨택 바디를 우리가 리지드로 바꾸게 되면 이제 물음표가 뜨게 되는데, 이때는 물음표가 떴다는 것은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을 잘못했다는 그 의미가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 물음표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리지드 바디 조건을 이제 반대로 하든지, 혹은 이제 아래쪽 물체가 이제 어떤 리지드 바디로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 컨택트 리전을 클릭을 하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플립 컨택 타겟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컨택 바디와 타겟 바디가 그 바뀌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본디드 컨택트 조건을 사용을 해서 그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쉬는 그냥 기본 메쉬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아래쪽 그 부분을 이제 리지드 바디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접촉하는 부분만 메쉬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일단 아래쪽 물체도 이제 플렉서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쉬를 다시 재생성을 하고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와서 일단 픽스드 구속 조건을 아랫면을 구속을 해주고, 하중 조건으로 이쪽 면에 일단 컴포넌트로 X축 방향으로 1kN의 하중을
이제 미는 방향으로 부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리소스 프리딕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면 현재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어진 메시와 그리고 설정된 하중 조건과 이제 구속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제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을 하는지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이제 사용을 할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프리딕트를 클릭을 하면 일단 다이렉트와 이터레티브 두 가지 다 이제 2GB 이하의 이제 메모리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예측이 나왔고, 현재는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해석 시스템과 이제 연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를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어널리시스 환경은 이제 이 하나만 우리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선택할 부분이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 시스템을 이제 연동을 하면 이제 각각의 시스템별로 이제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이제 사용을 할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이렉트는 이제 선형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터레이티브는 이제 반복 해석을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비선형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어차피 우리가 비선형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석 설정을 한 것이 이제 메모리, 여러분들의 컴퓨터 메모리를 이제 넘어가는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해석 시간이 상당히 많이 이제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에 가서 일단 디포메이션과 스트레스를 추가를 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해석에 오류가 있어서 이제 다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 아래 물체와 윗물체가 이제 접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윗물체에다가 하중을 부여를 했지만, 이제 아래 물체에도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형이 발생이 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일단 토탈 디포메이션의 토탈 디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변형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이쪽에다가 하중을 부여를 했지만 이제 서로 접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아랫부분의 물체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일단 뭐 변형된 형상은 이제 아래쪽 부분은 그렇게 크게 발생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쪽에 부분도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접착된 부분에서만 아래 물체는 일단 이 아래쪽 부분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섹션 플레인을 통해서 한번 잘라서 살펴보면 붙어 있는 쪽은 모두 영향을 이제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메쉬의 간격이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부분에 일단 뭐 그러한 것도 우리가 이제 이 스트레스의 이제 에러를 통해서 보면 이제 뭐 이쪽
안쪽 부분은 이제 거의 뭐 응력 분포가 균일한 게 아니고 이제 연속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빨갛게 뜬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조밀한 메쉬를 주든지, 혹은 어차피 두 물체가 이제 만일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물체 같으면 실제로는 우리가 필렛을 줘서 어떤 응력 집중에 의한 이제 특이해를 이제 특이해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서로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조밀한 메쉬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앞서 아래 물체를 이제 강체로 지정을 했을 때, 일단 이건 윗물체고, 다시 이쪽 부분을 리지드로 지정을 하고, 이 물체는 플렉서블로 바꾼 다음에 일단 컨택과 타겟을 플립을 시켜서 이제 체인지를 시켜준 다음에 다시 메쉬를 재생성을 해주고, 이 경우는 이제 픽스드 서포트가 이제 강체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면을 디스프레스를 시킨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진행을 하면 이제 피벗 에러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접촉은 이제 특히 이제 본디드 조건은 우리가 이제 강체는 적용을 할 수 없음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두 다 이제 플렉서블로 바꿔주고, 이번에는 이제 하중 조건을 폴스가 아니라 이제 변이 조건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추가를 해주고, 일단 지오메트리는 이 면을 이쪽 방향으로 한 5mm를 잡아 당긴다라고 보고,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변이 조건이 어떤 이제 선형 해석의 조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약간 이쪽 부분이 이제 많이 찌그러진 형상으로 변형을 하긴 했지만, 일단 본디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일단 에러 메시지는 뜨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제 해석 결과가 조금 부정확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다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본디드 조건을 줬지만, 현재 이제 실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다음과 같이 침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정확한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메쉬를 조금 더 조밀하게 주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컨택
그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비헤이비어나 혹은 어드밴스드 부분에 이제 그 포뮬레이션 부분을 이제 다른 걸로 선택을 해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포뮬레이션에 맞는 또 설정을 이제 뭐 어떤 그 페넌트레이션 그 공차 값이라든지 혹은 이제 노멀 스티프니스 값 등을 이제 조정을 해서 혹은 이제 MPC라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방법은 어떤 이제 그 컨택과 이제 타겟 부분의 이제 메시 사이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우리가 그 구성 방정식을 이제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특히 이제 본디드 조건과 이제 노 세퍼레이션과 같은 그 선형 그 접촉 조건에 있어서 이제 대형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또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그 구속 조건이나 이제 하중 조건과 이제 충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자세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본디드 조건으로 진행을 했지만 만일에 이제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그 라지 디플렉션을 ON을 하면 이제 비선형 해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일에 이제 라지 디플렉션을 감안한 해석을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일단 이제 그 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떴고, 일단 뭐 해석도 현재 이제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에 이제 상당히 부정확한 결과가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본디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제 같이 붙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제 분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분리가 발생을 하고 또 침투량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제 메쉬를 조금 더 조밀하게 이제 컨택 부분과 타겟 부분에 이제 메쉬를 더 조밀하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든지, 혹은 이 변이의 이 값이 이제 너무 커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조정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고 결과를 살펴본 뒤에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이 계속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이 재료 자체도 우리가 지금 스트럭처럴 스틸 재료가 이제 넌리니어에 해당되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엄밀한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재료도 우리가 스트럭처럴 넌리니어로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본디드 조건을 줬을 때는, 특히 이제 변이 그 조건을 주는 경우는 대부분 비선형 해석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하중이나 압력 조건을 이제 부여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 수렴이 안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재료의 그 항복 강도 기준 이상이라든지 뭐 인장 강도 혹은 뭐 극한 강도 이상의 뭐 하중이나 압력이 주어지면 당연히 에러는 뜨겠지만, 어쨌든 그 범위 안에 이제 하중과 압력을 부여를 하면 뭐 에러가 뜨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